특검 수사를 김건희 특검 수사를 법원 판사가 일부 판사가 막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했잖아요. 근데 어제 조선일보 단독으로 김건희 씨 관련 영장이 최소 2번 기각됐다는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네, 삼부토건 관련 영장도 처음엔 주소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걸 특검이 보정해서 다시 밟아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국민일보도 단독을 어제 냈는데 건진법사 관련 영장이 어제 기각됐다는 겁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제 알려진 김건희 집사 관련 영장 그리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삼부토건 관련 영장 그리고 어제 국민일보가 보도한 건진법사 영장 3번이에요. 그렇네요. 김건희 특검 이제 수사 시작했는데 벌써 3번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짐작해 보세요 한번. 20%요? 99%예요. 영장 신청하면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고. 근데 벌써 3번 기각됐으면 이게 우연인가?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최소 2번 영장 기각됐다. 그리고 적법 절차를 밟고 수사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된다. 특검 숙제가. 아니 그럼 이건 특검이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서 특검 책임처럼 보도한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이거 나중에 제목을 바꾸긴 했는데 내용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국민일보도 기사 말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장 기각이 반복되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 책임을 묻는 태도예요. 영장 기각은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건가? 형성되라고 하는 건가? 그걸 보수 매체가 거들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죠. 저로서는. 아니 이 영장이 너무 쉽게 나와서 그동안 비판받아왔거든요. 네. 근데 이 법원이 중앙지법이에요. 중앙지법은 수원지법에서 갑자기 3명의 판사가 영장 판사가 와서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수원지법은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그 관련 재판 유죄를 냈던 판사들인데 그게 이렇게 바로 연결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지만 과거는 그래요.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번의 영장이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건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지 않나? 저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몇 번 더 기각되면 보수 매체들이 달라들어가지고 특검을 물어 뜯으려는 건가? 이렇게 저는 의심하고 있는데 야, 이 무리한 수사야 내지는 뭐 특검이 잘못해서 준비가 안 됐어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이번에는 영장 기각으로 특검 준비 부족 탓하는 여론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해요. 전. 그게 아니라 중앙지법 영장 판사도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여론이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이거 얼마나 오랜 시간 막혀왔던 수사를 이제야 하는 건데 그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일단 이렇게 말해두고 영장 관련 계속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계속. 네. 자. 윤석열, 김건희도 지금 김건희한테 거의 집중돼 있고 변호사들도 에이스들은 그쪽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아니,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쪽으로 갔어요. 영장 판사들도 예. 그게 의심되잖아. 아니 왜 이것만 기각되는 거야 이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의심돼. 김건희는 어제도 병원에 나왔고요. 네? 계속 아플 예정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어디 병원 가셨어? 아산병원. 아산병원. 아산병원에. 아산병원에 간 거 어떻게 알아? 사진이 한번. 사진. 사진 있어? 해놨죠. 사진 띄워봅시다. 예. 김건희 얼굴을 포착하지 못했으나 아. 거기에 신관 후문입니다. 저기 저거 진입로를 막아놓고 누가 찍은 거야? 저기 아산병원에 예. 아니 그러게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고 자 아산병원에 있구나. 거기에 있는데 와서 한 1시간가량 어제도 진찰을 받았는데 기록을 지난주- 쌓는 거 아니야? 네, 아프다고. 그렇죠. 아플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록 쌓고 있습니다. 지금 통원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구치소 가기 전에 아니 그래서 김건희까지는 구속시키기가 좀 어렵다, 애매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것 그래서 같아. 주변적인 것들을 먼저 좀 확실하게 해놓은 다음에 하자 이랬는데 이게 주변적인 거를 그래서 건드려서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부터가 지금 막혀가지고 그치. 좀 괴로워하고 있어요. 김건희를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은 부부를 같은 구치소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 여성동이 따로 있어요. 여자들끼리 있는. 서울 구치소에 그냥 같이 넣을 수 있는 같이 넣을 수는 있죠. 분리하겠죠. 그렇게 안 하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못 가게 남자들만 있는 곳, 여자들만 있는 곳 이렇게 근데 우리 여론조사에 보면 당연히. 예. 김건희 씨 구속 여론이 더 높아요, 훨씬. 높은데 그래서 그 근데- 구속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민중기 특검이 그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쌓고 있는 게 뭐냐면 혐의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보다. 그래서 어떤 이익을 받는지 돈을 얼마나 어떻게 벌었는지 그걸 쫓아가고 있어서 구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혐의가 몇 가지는 확실하잖아요. 지금 공천 개입이나 개입이 있죠. 도이치는 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나와 있고 수사도 거의 다 끝났고 그럼 먼저 이거로다가 둘 중에 하나로다 먼저 집꼬리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사를 하면 훨씬 더 편한 거 아니야. 나는 아무리 그래도 구속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나의 왜? 감이야. 아니 김건희 특검 아니 쪽에서 감 말고 가만히 있어 봐봐. 감 말고 왜 나는 그러니까 구속하는 게 매우 쉬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거를 구속을 안 시키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범죄자가 그야말로 구속을 당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자기가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뭔가 행위를 하면 사실은 당연히 네가 구속이 돼야지 하는데 실제 이 사람은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얘를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해줬잖아요. 그럼 실제 행위자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입증이 어렵다. 실제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입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저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김건희 특검팀의 지금 입장이에요. 이 딜레마가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사를 다져서 마지막에 불러서 정리하겠다는 거고. 이 법리적으로 김건희 씨가 가운데 있는 건 맞고 그 법리적으로. 주변에서 범죄를 한 건 맞는데 그게 김건희 씨가 직접 지시했다거나 이걸 차단하기가 김건희가 쉽지 않다. 행위를 직접 했거나 김건희가 직접 뭔가 했거나 이게 아니라면 실제 행위한 사람 예를 들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있어요. 그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왜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그러면 김건희를 위해서 했겠지. 근데 이 사람이 난 김건희를 위해서 했어요라고 말을 안 하겠죠. 김건희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 말을 안 하겠죠. 할지도 모르지. 할지는 모르지만 안 하겠지 당장은. 그러면 김건희도 나 지시했어요. 그런 말을 안 하겠죠. 그것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러한 일을 그럼 왜 했죠? 누구 때문에 했죠? 라고 하면은 그 제3자 찾거나 뭐 윤석열 찾거나 뭐 다른 방향에 가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끊긴단 말이에요. 양평이나 삼부 토건은 이제 수사가 시작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데 입증하기 어려워. 도이치모터스는 되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요즘 수준은 되는데 낮지. 날수는 높아. 근데 그런 건 되는데 그 한두 개 뭐 23억 이득 얻었다고 해서 막 이렇게 구속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일을 못 하는 거야, 자기가. 일을 할 때는 그렇게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조은석 특검의 성격하고 끼어들지 말고. 잠깐만. 민중기 특검의 성격이 이건 마저 달라서 정리를 그래요. 해야 이게 돼. 달라. 정리를 해. 맞아요.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고 실제 본질이 달라요, 사건이. 도이치를 먼저 이거는 확실하니까 이거로다가 구속을 시켜놓고 나머지를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이치로 그리고 구속을 못 시킨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못 시키는 이유를 내가 궁금한 거야. 왜 이렇게 증거들이 명백하게 다 나와 그럼 있는데. 나랑 내기해 그럼. 둘이 싸우기 시작해서 아주 지금 정상. 나한테 막 화를 내고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고. 아니 지금은 특검의 스타일, 둘이 된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수사 아닌데.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이쪽이 내란 특급 쪽인 것 같고. 네, 그렇죠. 내란 특검 저쪽이 김건희. 김건희 나도 그래갖고. 구속됐으면 스타일이, 좋겠어요. 성격이. 구속시키고 싶어요. 그렇지. 나도. 근데 현실적으로 정황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게 쉽지 않다. 이 정도는. 아니 근데 오히려 도이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의 사유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다 끝났는데 이잖아요. 뭐 증거 근데 인멸도. 사안이 뭐 입증됐든 말든 간에 이제 판사가 볼 때는 근데 도이치 같은 경우는 수사가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걸로는 당연히 안 나올 것 같고 그 이외의 것이라면 공천 우리 개입이죠. 주진우 선배가 공개한 그 공천 개입 음성 파일이 있잖아요. 네, 음성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저는 그래서 김건희를 먼저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뭐 진술을 거부하든 하고 나서 뭐 바로 구속영장을 치던지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증거는 상당히 그렇죠. 나와 있어서 근데 아직 압수수색을 소환도 굳이 못했어요. 압수수색이 실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소환을 해서 구속영장을 바로 해보는 게 근데 낫지 않나. 이거 저는 이 김건희 특검 쪽에서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꽁꽁 다져가지고 네, 다지고 있어요. 꽁꽁 다져서 아마 조은석 특검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스타일이 다른 이게 거죠.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의 스타일이 다른데 이 방법을 했을 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봐요. 조은석 특검 뭐 여기저기 찔러가지고 계속 될 때까지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은 변칙 플레이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사람들이 허를 찔러가지고 딱딱딱딱 하게끔 하는데 민중기 특검은 정석대로 많이 가는 편이에요. 예. 쭉 쌓아서 기각될 일이 없다 이 정도면 네. 그때까지 빌드업을 하는 것 같아. 누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정답은 없는데 없어요. 자, 스타일이 다른 거지. 스타일상인 검사 특검 그리고 판사 특검의 스타일이 다른데 오히려 판사 특검이 지금 다지고 있는데 더 많이 잘 다질 수도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요. 그렇지. 네. 나는 그 조은석 특검하고 민중기 특검한테 정말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되는 거 이거 있다고 봐요. 일단 조은석 특검은 내란 특검은 지금 우리가 그 성취감 뭐 속도감 이런 거 박수치고 있잖아요. 좋아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런데 검찰에 대한 수사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안 하고는 그러니까 하겠지 하는지 꼭 지켜봐야 됩니다. 그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꼭 지켜봐야 돼. 네. 어쨌든 조은석도 검사예요. 저는 그거는 꼭 할 거라고 보는 게 네.
자기가 지금 얻은 명예가 있잖아요. 박수가 있고. 예. 그런데 이미 다 해체될 게 분명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 가는데 자기가 막을 수도 없는데 여기서 검찰 일부 후배들 봐주느라고 자기가 이 명예를 다 버려? 그건 저는 안 할 거라고. 조은석 특검은 의지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특검보라는 또 산을 넘어야 돼요. 팀장들도. 그 왜 밑에서. 그러냐면 그 밑에서 수사를 안 하고 막고 뭉개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이 사람들을 잘 달래서 그 허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 네. 꼭 감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도 네. 김건희 그 공천 개입에서 네. 우리가 지금 그 중요한 사건인데 다 잃어버린 거 하나 있어. 주진우가 취재한 그 조선일보 예. 기자가 그때 무슨 짓을 한 건지 그 매우 USB,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우리 지금 그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 자, 그런데 특검에서 그거 분명히 수사해야 그 돼. 부분하고 지금 수사라고 말해야 돼. 예, 지금 윤상현에서 윤석열로 김건희로 가는 그 퍼즐은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말고요. 그때 지방선거 때 공천위원장은 정진석이었습니다. 그렇지. 재보궐선거는 대여섯 곳인데 아주 미니였고 진짜 중요한 거는 정진석의 움직임이고 거기에서 명태균의 움직임이거든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녹취하고 카톡하고가 이미 다 있어야지. 있어요. 있어. 검찰은 가지고 있었는데 수사를 안 했거든요. 특검에선 거기에 속도를 내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김건희 씨가 빠져나갈 수가 없죠. 없죠. 거기는 촘촘하게 자료가 돼. 거기에는 어떤 자료가 이제- 있냐면은 김건희의 자료와 이준석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당대표. 네, 근데 맞습니다. 이준석까지 거기 가세를 했기 때문에 진술을 다 했고요. 그 증거도 있는데 김건희의 당시에 신분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김건희가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했을 때는 취임식 전날이었단 말이에요. 또 그게 그런 김건희의 신분 문제, 그럼 어떤 혐의로 의유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다질 필요 없고 일단 불러서 조사를 해라. 저는 포트라인 그리고 한번 세워라, 영장 이런 청구해서 거죠. 네. 기각돼도 상관없다고 네. 봐요. 또 청구하고 네. 기각되면 또 청구하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된다. 왜냐하면은 보통 그럴 때 특검이 준비를 못했다거나 이런 여론으로 흘러갈 가능성 같은 걸 염두에 둘 것 같은데 우려할 것 같은데 이번엔 그렇지 않아요. 네. 만약에 기각되면 다 재판부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돼.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기각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 이 종착역에 김건희 뒤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돈. 돈을 쫓아가면 자, 그럼 내가 이거 돈 얘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김건희 그러니까 이 내란을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 무인기 얘기하다가 돈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네. 이게 그 윤석열 연루된 사건의 특징이에요. 내란 심각하잖아 지금. 북한에 지금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 외환 유치하려고 그랬어? 그 무인기 근데 무인기 납품 그게 이상해. 거기에다가 또 누가 중간에 돈을 슈킹한 듯한 그림이 있어. 근데 그죠? 그 금액이 네. 그러니까 1차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처음 샀을 때 32억 원에 이제 발주했다가 뒤에 두 번 더 있더라고요. 뒤에 두 번 합치면 100억이 넘어가요. 이제 150억 정도 되는데 우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실 그런 무인기를 살 이유가 없죠. 연구개발용이라고 했다는데 실제로적으로 연구개발이 뭐 실적이 없어요. 윤석열 지시 때문에 그냥 한 겁니다. 연구개발 예산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 그 제조사는 방산업체가 아니에요. 근데 직접 계약을 못 하다 보니까 카이라는 방산 대기업을 중간에 끼워넣죠. 그리고 카이는 수수료 먹고. 근데 카이 입장에서는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그 강구영 카이 전 사장 최근에 김용현 이달 1일에 튀었잖아요. 김용현 측근 예, 예. 이분이 이제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누군가 슈킹한 것 같아. 근데 그 돈도 보니까 한 30억 돼요. 그러니까 네. 외환 유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무인기 슈킹?